인터넷 댓글 조작으로 구속된 드루킹의 행적을 두고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김경수 의원까지 거론됐는데 이 사건 보도한 사회부 홍혜영 기자 그리고 패널 세 분과 이 내용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민주당이 수사 의뢰를 했던 댓글 조작 사건 범인이 민주당원으로 드러나 놀라움을 줬는데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까지 연루된 정황이 나왔어요. 네, 애초에 이 사건은 민주당이 댓글 조작을 고발을 했는데 용의자 잡고 보니까 민주당원이더라. 이래서 아이러니했던 사건입니다. 그렇죠. 경찰은 올해 1월 17일에 문재인 정부가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결정한 기사에 비판 댓글의 공감수가 이상하게 올라간 것을 혐의를 잡고서 이들을 집중 수사했는데요. 알고 보니까 이 44살, 48살 김모 씨 등 3명이 조작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근데 이들이 증거를 인멸을 시도했기 때문에 이들의 그 스마트폰과 PC를 압수해서 분석을 했는데 특히 스마트폰을 압수수색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이 안에 있던 텔레그램이라는 프로그램 메신저에 수십 개의 단체 대화방에서 김경수 의원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대통령의 복심이라 불리는 김경수 의원이 이 텔레그램 단톡방에 등장을 한 건데 일단 드루킹이 어떤 사람인지부터 보고 김경수 의원과의 연관성을 짚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인터넷 카페자 경제적 공진화 모임을 운영하는 온라인 진보 농객으로 이런 카페 활동을 했었다고 하는데 2016년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정치 활동, 온라인상에서의 정치 활동이죠. 정치 활동에 정면으로 나서고 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유령 출판사를 운영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출판사를 차렸는데 8년 동안 어떠한 책도 출간한 사실이 없고요. 그리고 이 사무실에 예전에는 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던 건데 지금은 또 관련된 직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최근 이사를 간다 만다 이런 소리까지 있었다고 하는데 출판사가 8년간이나 출판을 안 한다? 실질적으로 어떤 외형만 갖추고 있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파주에 출판사들이 모여있는 곳에 이 회사가 있었는데 주변 사람들도 의아하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번 논란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은 바로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과의 연관성인데 주말 사이에 김 의원의 이름이 나온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는 여당 의원이 있다라는 정도가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제 직접적으로 보도가 나오면서 김경수 의원이 본인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고요. 일부에서는 이 드루킹이라는 사람과 김경수 의원이 문자가 아니라 말씀하신 텔레그램을 통해서 수백 통의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라는 식으로 보도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김경수 의원은 그렇게 주고받았다라고 볼 상황은 아니었다. 근데 드루킹이 많은 내용들을 보낸 것만큼은 사실이다. 받은 건 맞지만 내가 거기에 주고받았다는 얘기를 할 만큼 적극적으로 대화를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 두 사람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인데 그중에 첫 번째 아마도 풀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과연 대화를 주고받은 거냐, 일방적으로 보낸 거냐 이것도 들어가 있을 겁니다. 일단 감사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준 거는 맞다. 이렇게 김경수 의원이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 두 사람 어떻게 만나게 된 건지 김 의원의 말을 직접 들어봅니다. 그분들이 온 오프라인 상에서 문 후보를 돕겠다라고 하고 찾아왔었고 일일이 그분들이 어떻게 활동했는지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고요. 수없이 많은 지지 그룹들이 연락을 해오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들이 온 오프라인 상에서 했던 활동들을 보내온 것으로 보이고 제가 그러면 이 드루킹이 개설한 채팅방이 수십 개가 있었고 김경수 의원이 이 방에 함께 포함이 돼 있었다. 이게 확인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한 언론 보도에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경찰이 파악하기로는 이 대선 때 댓글 관련해서 단체 대화방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이제 김경수 의원이 곳곳에 이제 단체 대화방의 멤버로서 소속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해 5월 대통령 선거를 전후해서 이 텔레그램을 통해서 수십 개의 이제 단톡방을 이 드루킹이 만들었는데 그때 알고 보니까 멤버를 분석해 보니까 이제 김경수 의원이 포함이 돼 있었다라는 내용이고요.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 지금 경찰 입장에서는 김경수 의원이 단순히 그냥 초대돼서 거기에 이제 멤버로서 들어가 있는 것인지 네. 과연 얼마나 이제 그 단체 대화방에서 소통을 하면서 뭐 혹시나 지시를 했는지 아니면 뭐 적극적으로 얼마나 대화를 참여했는지에 대해서 그 조사하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 40대 남성 드루킹 이 단체 대화방에 어떤 내용들을 올렸나 봤더니 자, 신문 기사 제목, 뭐 인터넷 기사 제목 URL이 또 있었다고 하는데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네, 김경수 의원과 예. 이 드루킹이 접촉을 한 것으로 알려지는 게 지난해 대선 전부터 접촉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사정당국 예. 관계자는 대선 전부터 이어진 두 사람의 이 텔레그램 대화방에는 특정 기사 제목과 인터넷 주소 URL을 제시하는 내용이 상당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마다 김 씨 측의 일사불란한 움직임이 이어진 사실도 파악이 됐고 또 사정당국 관계자가 또 이어서 뭐라고 했죠? 네, 누군가와 협의를 해서 댓글에 대한 호감, 비호감을 조작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텔레그램 메시지로 수백 건의 메시지가 나온 사실도 확인이 됐다. 이런 지금 보도가 또 나왔는데 왜 텔레그램을 이용했을까? 이 부분이 또 관심이에요. 결국 보안이죠. 우리가 예전에 텔레그램이 이제 보안성이 우리 평소에 쓰는 뭐 문자나 일반 뭐 다른 SNS보다 보안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정당국 관계자도 이 김 씨가 김 의원한테 이 텔레그램만을 이용했다. 보안에 극도로 신경을 쓴 모습이다라고 한 걸로 봐서는 아마 보안성 때문에 그런 걸로 보이고 그래서 보안성이 좋다는 이야기 때문에 다수의 정치인들이나 좀 극도의 어떤 비밀성을 가지는 정보를 취급하는 사람이 텔레그램을 쓰는데 텔레그램이 두 가지 버전이 있다고 합니다. 비밀 채팅방이 또 따로 있는데 여기는 더 보안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훨씬 강하죠. 예. 자, 여기서 자, 그럼 두 사람 사이에 주고 얼마나 또 받았는지 이 부분은 검찰, 경찰 수사에서 좀 더 확인을 해봐야 하고 일단 이 분량만 따지고 보면은 A4 용지로 뭐 30장에 가깝다. 이거는 무슨 말일까요? 두 사람의 대화만 30장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전체 대화방의 분량이 A4 용지 30장 분량이 된다. 이게 저희 취재의 결과 밝혀졌습니다. 전체 대화 분량이 A4 용지 30장에 달한다. 자, 그러면은 김경수 의원은 그러면 왜 대체 대선을 전후해서 왜 이 방에 있었을까? 양 변호사님, 이게 사실은 대중들 궁금해하는 부분이에요. 왜 이 방에 있었을까? 몇 가지 가정인 거죠. 첫 번째는 아까 잠깐 이제 양재민 변호사도 언급을 하신 것처럼 단체 대화방 같은 걸 만들어서 초청을 하게 되면 거기서 이렇게 빠져나간다는 사실 자체가 눈에 띄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단 어쨌든 김 씨가 직접적으로 드루킹이 직접적으로 접촉을 해와서 뭐 이러저러한 얘기를 하겠고 선거에 도움을 주겠다고 했으니까 그런 자리를 또 드러내놓고 뭐 거절하기도 곤란하기도 하고 나름 인터넷 공간에서 이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뭐 지명도 같은 것을 얻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조심스러울 수도 있고 두 번째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게 아니라 야권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아, 김경수 의원이 이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여론의 조작을 하는데 직접적으로 개입을 한 게 아니냐. 뭔가 지시를 했다거나 뭔가 찾아냈거나 최소한 아니면 뭐 이렇게 어떤 보고 같은 것이 올라오면 거기에 대해서 수긍하는 얘기를 해준 게 아니냐. 묵인이라도 하다못해 알면서 부정적인 불법적인 게 있었을 때 그 두 가지에 따라서 이 사건의 성질이 완전히 달라지겠죠. 완전히 달라지죠. 자, 그러면은 이 대선을 전후에 댓글 조작이 있었냐. 이 부분도 관심인데 일단 지난 1월에 이 남북 아이스하키 단일팀 이 문제를 놓고서는 매크로라는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조작이 있었던 것은 확인을 했고 이때 대선 전후에 조작이 있었다. 이 부분도 지금 쟁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국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또 궁금하게 보는 부분은 과연 이 조작이 어느 시점에 이루어졌었느냐. 대선 전후에 정말로 그 여론에 영향을 미칠 만큼의 그런 선동행위가 있었느냐라는 것과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떤 조작에 들어갔느냐. 그 내용도 사실은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경찰에서도 지금 이렇게 언론에서 이 부분이 많이 이제 다뤄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김경수 의원이 어느 정도의 이제 적극적으로 그 이 사건에 개입이 돼 있는지는 사실은 밝혀지지는 않고 있거든요. 다만 뭐 고맙다라는 내용을 주고 받은 점 그리고 그
그 단체 대화방에 속해 있다는 점, 이런 사실은 이제 간접적인 내용만 지금 확인이 되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많은 국민들의 그 관심이 과연 어느 시점과 어떤 내용으로 조작을 했는지 이건 좀 밝혀져야 된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또 야당이 공세를 펼치고 있는 핵심이기도 합니다. 자, 지난 1월에는 댓글 조작이 있던 게 수사 결과 확인이 됐고 대선 전후에 조작이 있었는지는 앞으로 확인을 해야 할 대목입니다. 자, 자신의 활동이 대선에 도움이 됐다고 주장하는 드루킹. 드루킹이 했던 말을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댓글 추천을 어떻게 해줘야 되고 선풀을 달아야 되고 네이버에서 싸워야 되고 누가 평가해주고 아니고를 떠나서 정권을 우리가 바꾸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결과적으로는 대선에서 많은 도움이 됐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요. 자, 드루킹이 체포 직전에 올린 SNS 내용도 주목을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함께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글을 올렸길래 지금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겁니까? 네, 드루킹은 3월 21일에 체포됐죠. 체포 직전에 자신의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2017년 대선 당시 댓글 부대의 진짜 배우를 폭로하면 충격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을 남겼는데요. 네, 진짜 배우가 누구인지 아느냐. 깨끗한 얼굴을 하고 뒤로는 더러운 짓을 했던 일들이 지금 뉴스 메인을 장식하면서 당신들을 이른바 멘붕하게 해줄 날이 곧 올 것이다. 이렇게 의미심장한 글을 남겼습니다. 자, 댓글 부대의 진짜 배우가 누군지 아느냐. 이 말만 갖고서는 이 대선 당시에 댓글 조작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단정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배우에 누가 있었는지를 밝힐 수도 있다. 이렇게 위협을 하는 대목인 건데 그러면 이 여당의 지지자였던 이 드루킹이 왜 갑자기 한순간에 등을 돌린 건지 김경수 의원의 설명을 듣고 옵니다. 그분들이 대선 이후에도 관련된 인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찾아와서 당연히 청탁을 했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무리한 요구는 들어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인사 관련 무리한 요구였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떤 무리한 요구를 했던 건지 이 내용도 확인이 됐어요. 경찰에서도 직접 이 내용을 밝혔네요. 네, 언론이 먼저 보도를 했고 경찰이 오늘 이 사실을 확인을 해줬습니다. 그렇죠. 드루킹이 김 의원 측에 청와대 행정관 자리와 또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요구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본인을 직접 추천한 건 아니고 자신의 지인, 카페 회원을 총영사와 행정관 자리에 앉혀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또 김경수 의원에게 직접 연락을 했다기보다는 김 의원 측에 간접적으로 전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좌관 쪽에 이야기를 했고 자신이 이 두 자리에 지인을 앉히겠다 이 말을 한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텔레그램, 다른 단톡방에서 대화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 보통의 상황이 아니면은 이 두 자리, 청와대 행정관과 오사카 총영사 보통 자리가 아닌데 이 궁금한 부분이고 뭐 향후에 밝혀져야 할 대목인데 그러면 김경수 의원 조사를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현재 수사기관에서는 지난 1월에 이제 댓글과 공감 조작한 매크로 행위나 이런 것들은 확인이 됐지만 김경수 의원이 뭐 어떤 행위에 가담했다거나 불법 행위나 범죄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된 바가 없어서 객관적인 증거가 지금 현재로서는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는 걸로 봐서는 뭐 빨리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는 것 같고요. 이제 추가 수사를 통해서 뭔가 관련된 혐의가 있거나 아니면 참고인 조사라고 하더라도 이 밝히는 부분에 있어서 필요하다라고 하면 조사는 가능할 수 있어 보이는데요. 현재로서는 딱히 김경수 의원한테 적용할 혐의가 있다거나 어떤 불법 행위에 관여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휴대전화에 있는 대화방 중에 일부만 분석을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통해서 분석하는 결과에 따라서 또 상황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자, 김경수 의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또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도 했는데 뭐 어떻게 나서겠다는 걸까요? 일단 이게 지금 드루킹이라는 사람의 일방적인 주장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이거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오프라인에서 모임 같은 걸 했을 때 아니면 자기가 글을 남겼을 때 보면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했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사카 총영사 자리라든가 청와대 행정관 자리를 자기 회원들에게 내가 뭐 이 정도는 마음대로 꽂아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게 안 됐다. 오사카 주지사 자리를 김 의원이 안 들어줬다라는 얘기도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날려버리겠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 어느 정도까지가 사실이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거를 좀 어떤 확인 작업 없이 만약에 그냥 언론일보 보도를 했다라면 김경수 의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정치적 타격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건 대응을 하겠다, 강력히 대응하겠다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지금 그렇군요. 김 의원 입장에서는. 예. 자, 양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김 의원에게 만약에 향후에 조사가 이루어질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혐의는 어떤 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일단은 사실은 만약에 이제 댓글 조작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 자체가 이제 대선에 이제 여론 조작에 가담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이제 좀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이제 김경수 의원 측에서 밝히는 바로는 사실은 이제 본인이 명예훼손의 피해자다라는 프레임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가 이제 자기 본인이 거기에 이제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서 어떤 행위를 한 것이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허위의 사실을 명시해서 명예훼손을 한 것이다라고 하고요. 만약에 사실은 이것이 뭐 사실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명예훼손이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또 반대 입장으로 가서는 사실은 또 김경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인이기 때문에 또 명예훼손의 이제 그 죄책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공공의 이익이 이제 표방될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야는 이번 사건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야권에서는 특검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자, 이번 드루킹 사건 저희가 계속해서 자세히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댓글 조작으로 구속된 드루킹의 행적을 두고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김경수 의원까지 거론됐는데 이 사건 보도한 사회부 홍혜영 기자 그리고 패널 세 분과 이 내용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민주당이 수사 의뢰를 했던 댓글 조작 사건 범인이 민주당원으로 드러나 놀라움을 줬는데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까지 연루된 정황이 나왔어요. 네, 애초에 이 사건은 민주당이 댓글 조작을 고발을 했는데 용의자 잡고 보니까 민주당원이더라. 이래서 아이러니했던 사건입니다. 그렇죠. 경찰은 올해 1월 17일에 문재인 정부가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결정한 기사에 비판 댓글의 공감수가 이상하게 올라간 것을 혐의를 잡고서 이들을 집중 수사했는데요. 알고 보니까 이 44살, 48살 김모 씨 등 3명이 조작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근데 이들이 증거를 인멸을 시도했기 때문에 이들의 그 스마트폰과 PC를 압수해서 분석을 했는데 특히 스마트폰을 압수수색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이 안에 있던 텔레그램이라는 프로그램 메신저에 수십 개의 단체 대화방에서 김경수 의원이 함께 있었던 것. 기사 제목과 인터넷 주소 URL을 제시하는 내용이 상당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김 씨 측의 일사불란한 움직임이 이어진 사실도 파악이 됐고 또 사정당국 관계자가 또 이어서 뭐라고 했죠? 네, 누군가와 협의를 해서 댓글에 대한 호감, 비호감을 조작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텔레그램 메시지로 수백 건의 메시지가 나온 사실도 확인이 됐다. 이런 지금 보도가 또 나왔는데 왜 텔레그램을 이용했을까? 이 부분이 또 관심이에요. 결국 보안이죠. 우리가 예전에 텔레그램이 이제 보안성이 우리 평소에 쓰는 뭐 문자나 일반 뭐 다른 SNS보다 보안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정당국 관계자도 이 김 씨가 김 의원한테 이 텔레그램만을 이용했다. 보안에 극도로 신경을 쓴 모습이다라고 한 걸로 봐서는 아마 보안성 때문에 그런 걸로 보이고 그래서 보안성이 좋다는 이야기 때문에 다수의 정치인들이나 좀 극도의 어떤 비밀성을 가지는 정보를 취급하는 사람이 텔레그램을 쓰는데 텔레그램이 두 가지 버전이 있다고 합니다. 비밀 채팅방이 또 따로 있는데 여기는 더 보안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훨씬 강하죠. 자, 여기서 그럼 두 사람 사이에 주고 얼마나 또 받았는지 이 부분은 경찰 수사에서 좀 더 확인을 해봐야 하고 일단 이 분량만 따지고 보면은 A4 것으로 확인된 것으로 문 대통령의 복심이라 불리는 김경수 의원이 이 텔레그램 단톡방에 등장을 한 건데 일단 드루킹이 어떤 사람인지부터 보고 김경수 의원과의
연관성을 짚어보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그 예. 인터넷 카페자 경제적 공진화 모임을 운영하는 온라인 진보 농객으로 이런 카페 활동을 했었다고 하는데 예. 2016년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정치 활동, 온라인 상에서의 정치 활동이죠. 정치 활동에 전면으로 나서고 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유령 출판사를 운영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 출판사를 차렸는데 8년 동안 어떠한 책도 출간한 사실이 없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무실에도 예전에는 예. 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던 건데 지금은 또 관련된 직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최근 뭐 이사를 간다 만다 이런 소리까지 있었다고 하는데 예. 출판사가 8년간이나 출판을 안 한다? 실질적으로 그 어떤 외형만 갖추고 있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파주에 출판사들이 모여있는 곳에 이 회사가 있었는데 주변 사람들도 의아하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번 논란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은 바로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과의 연관성인데 주말 사이에 김 의원의 이름이 나온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는 여당 의원이 이 방에 함께 포함이 돼 있었다. 이게 확인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한 언론 보도에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예. 경찰이 파악하기로는 이 대선 때 그 댓글 관련해서 단체 대화방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이제 김경수 의원이 곳곳에 이제 그 단체 대화방에 멤버로서 소속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해 5월 대통령 선거를 전후해서 이 텔레그램을 통해서 수십 개 이제 단톡방을 이 드루킹이 만들었는데 그때 이게 알고 보니까 멤버를 분석해 보니까 이제 김경수 의원이 포함이 돼 있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 경찰 입장에서는 김경수 의원이 단순히 그냥 초대돼서 거기에 이제 멤버로서 들어가 있는 것인지 네. 과연 얼마나 이제 그 단체 대화방에서 소통을 하면서 뭐 혹시나 지시를 했는지 아니면 뭐 적극적으로 얼마나 대화를 참여했는지에 대해서 그 조사하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 40대 남성 드루킹 이 단체 대화방에 어떤 내용들을 올렸나 봤더니 자, 신문 기사 제목, 뭐 인터넷 기사 제목, URL이 또 있었다고 하는데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네, 김경수 의원과 예. 이 드루킹이 접촉을 한 것으로 알려지는 게 지난해 대선 전부터 접촉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사정당국 예. 관계자는 대선 전부터 이어진 두 사람의 이 텔레그램 대화방에는 특정 라는 정도가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렇죠. 이제 직접적으로 보도가 나오면서 김경수 의원이 본인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고요. 일부에서는 뭐 이 드루킹이라는 사람과 김경수 의원이 문자가 아니라 그 말씀하신 텔레그램을 통해서 예. 수백 통의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라는 식으로 보도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김경수 의원은 그렇게 주고받았다라고 볼 상황은 아니었다. 예. 근데 그 드루킹이 많은 내용들을 보낸 것만큼은 사실이다. 받은 건 맞다. 받은 건 맞지만 예. 내가 거기에 그 주고받았다는 얘기를 할 만큼 적극적으로 대화를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 두 사람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인데 예. 그중에 첫 번째 아마도 풀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과연 대화를 주고받은 거냐, 그렇죠. 일방적으로 보낸 거냐 예. 이것도 들어가 있을 겁니다. 일단 감사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준 거는 맞다. 이렇게 김경수 의원이 설명을 했는데 자, 그러면 두 사람 어떻게 만나게 된 건지 김 의원의 말을 직접 들어봅니다. 그분들이 온 오프라인 상에서 문 후보를 돕겠다라고 하고 찾아왔었고 일일이 그분들이 어떻게 활동했는지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고요. 수없이 많은 지지 그룹들이 연락을 해오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들이 온 오프라인 상에서 했던 활동들을 보내온 것으로 보이고 제가 자, 그러면 이 드루킹이 개설한 채팅방이 수십 개가 있었고 김경수 의원이